네, 들어가 봅시다. 2025학년도 수능 특강 영어 4강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강의 주제문은 성과에 관한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인정이라고 나와 있네요. 성과에 관한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인정인데요. 이 글에서 강조가 되는 거는 뭐냐면은 긍정적인 인정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인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나올 거예요. 인정이라는 것도 그냥 잘했어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너가 이러했기 때문에 정말 잘했구나 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도 여러분 단어 시험지 끝낼 때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했어요. 이렇게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인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잘했어 수빈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잘했는지 왜 칭찬을 받을 만한지 구체적인 인정이 더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갑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don't equate A with B 구조가 됩니다. equate라는 게 동일시하다 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똑같이 여기다 라는 뜻이 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여기지 않아요. 무엇을? 침묵을. 무엇과 동일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감사라는 것과 똑같이 여기지 않습니다. 말 어렵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을 감사라는 것으로 똑같이 여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재민이가 어떤 일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보여주는 내가 이러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감사한 태도는 아니죠. 이해되시죠? 침묵은 감사한 거랑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people 계속 갑니다. 사람들이 나오는데 whose 오셨구나.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면 whose가 나오죠. 여러분 이 친구 소유격 관계대명사 맞죠?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who라는 주격 관계대명사나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바꾸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whose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여기까지 제가 한번 묶었어요. 사람들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우리 뭐 많이 나오진 않았었죠. 보통 주관대나 목관대가 많이 나왔는데요. 소유격이 무엇 의란 뜻이잖아요. 그걸 끌고 해석하면 됩니다. 다시 봐볼까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소유격의 느낌을 끌고 오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일이 언제나 좋은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일이 언제나 좋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은 늘 잘하는 사람들 역시 여전히 need to hear, 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즉 감사라는 것을 누구로부터 들어야 되나요? 여러분으로부터 때때로 들어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됐습니까? 늘 잘하면은 굳이 칭찬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쵸? 뭐 늘 잘하는데 뭐 입 아프게 칭찬하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늘 잘하는 사람들 역시도 때로는 칭찬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let them know,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맞죠? 그 사람들이 알도록 해주세요. 무엇을? 여러분이 have noticed, 알고 있다. 무엇을 알고 있지? 그 사람들이 meeting, 여기서는 만나다가 아니라 충족시키다.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충족시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라는 걸 알도록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래, 수빈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나도 알고 있어 라는 것을 수빈이한테 말해주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할까요? 그래, 재민이 요즘에 잘하고 있어. 재민이의 목표를 충족시키고 있어. 이러한 것을 선생님이 잘 알고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알도록 하라는 거예요. 즉, 잘하고 있네. 라고 말을 해줘라는 거죠. acknowledgement, 인정과, 여기서는 인식은 아닙니다. 인정과 감사라는 것은 만들어냅니다. 무엇을? 긍정적인 작업 환경을 만들어요. 그렇죠? 인정과 감사라는 것은 긍정적인 작업 환경을 만들죠. 그리고 keep motivation alive.
지금 동사가 병렬이네요. create, 2번 keep 이렇게 병렬이네요. 인정과 감사라는 것은 supportive, 도움이 되는 우호적인 긍정적인 작업 환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의욕이, 뭐 동기도 괜찮아요. 의욕이 alive, 살아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인정도 해줘야 되고 감사도 해줘야 되죠. 어떻게요?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나오게 됩니다. 주제문으로 체크해 볼까요? Make your appreciation specific. 됐습니까? 바로 이 친구가 핵심적인 표현. 물론 뒤에 나오는 positive도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specific 하면은 특정한이란 뜻이 있죠.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구체적인 이란 뜻으로 가요. 지금 보니까 감사라는 것은 꼭 필요한 거 맞죠? 감사하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작업 환경을 만들고 의욕이 살아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사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됐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요? 긍정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일단 문법적으로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로 둘 다 형용사가 나와 있습니다. 형용사가 병렬 구조로 나와 있으니까는 뭐 부사가 되면 안 되겠죠. positively 뭐 이런 부사가 나오면 안 되고 뭐 specifically ly가 붙는 부사가 되면 make 목적어 형용사의 계열이 깨져버리니까 둘 다 형용사의 어순을 반드시 취해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감사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뭐 함으로써요? by noting, 언급함으로써요. not는 언급하다, 말하다. What was done well? 됐습니까? 무엇이 잘 됐는지 됐어요. What was done well? 무엇이 잘 이루어졌는지, 즉 어떤 일이 잘 됐는지 언급해야 되고 왜 그 일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된대요. 됐습니까? 지금 여기 부분은 주제문이니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전에 있었던 내용은 가은아, 감사라는 것은 꼭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었죠.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 그리고 긍정적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언급해야 되는 게 무엇이었었죠? 방금 본 것처럼 이루어진 일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언급하라라고 얘기를 나왔어요. 그쵸? 이것이 가져다주는 결과도 있고요. 어떻게 칭찬하라는 건지 어떻게 감사하라는 건지는 이 다음 커트에서 더 자세하게 나올 겁니다. 이것이 가져다주는 효과이고요. 여러분 방금 이 주제 문장이나 이 다음 문장 있잖아요. 문장 삽입으로 걸기 좋아요. This,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무엇이죠? 앞문장 전체를 가리키겠죠. 이것은 make, 목적어, 동사원형, 이번에는 사역동사네요. 이것은 만듭니다. 사람들이 느끼게 해요 하면서 feel 다음에 good,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가 나오기로 되어 있죠. well이라는 부사가 나오면은 또 문법적으로 틀려요. 이것은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요. 됐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ensures, 보장합니다. 분명히 할 거예요. 무엇을 분명히 할까요? The behavior, 그러한 행동이. 근데 그 행동은 무엇이지? You identify, 잠깐 봐야 되겠군요. identify는 뭐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인식하다, 알다 라는 뜻일 겁니다.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행동, 말이 좀 이상하면 알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identify의 목적어가 없네요. 그러면 여기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 따위가 생략이 됐겠죠. 근데 뭐 인식하다라는 말도 좀 어려우니까 좀 그냥 돌리자. 그냥 알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고 뭐 확인하다 이것도 괜찮겠네요. 뭐 알다가 쉬우면 알다로 가세요.
무엇을 보장할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행동, 여러분이 확인하고 있는 그 행동이 반복이 되도록 하는 것을 분명히 보장할 거예요. 됐어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긍정적으로 감사를 표현했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냐면은 방금 본 것처럼 사람들의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었죠? 무엇을 보장한다고 했나요? 그 행동이 반복이 될 겁니다. 선생님, 그 행동이 반복이 된다는 말은 뭐죠? 예를 들어 보자고요. 야, 가은이 이번엔 진짜 잘했어. 야, 이번에 어려웠을 텐데 너무 잘해줬어. 라고 구체적으로 칭찬한다면 가은이 기분은 좋아질 거예요. 그쵸? 그리고 가은이는 다음번에도 잘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지 않을까요? 이게 그 말이라고요. 그 행동이 반복이 된다는 것은 제가 칭찬을 했었던 여러분의 행동을 여러 번 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재민이 잘했어. 정말 이번에 어려웠을 땐 너무 잘했어. 재민이 기분 좋아지고 그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겠죠? 칭찬을 듣기 위해서라도요.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해야 됩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So, 따라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수빈아, 재민아. That was great. 은빈아 정말 잘했어. 이렇게 말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뭐가 빠졌는 줄 알아요, 은빈아? 여기 구체적으로 뭐가 좋았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오죠. 그냥 잘했어. 그러게요. 무엇을 잘했는지가 구체적으로라는 내용이 빠졌으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십시오. That was great. 정말 좋았어.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 수빈이 잘했어. 이게 아니라 정말 잘했어, 수빈아. 왜냐하면 네가 이렇게만큼 했었고 이 정도 했었고 그 정도 했었으니까 정말 잘한 거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라는 거겠죠. Both teams and individuals need positive. 또 나오네. Both A and B. 구성원들과 개인들은 필요로 합니다. 뭐가 필요로 하죠? 또 나와요.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해요. 뭐에 대해서요? About their accomplishment. 자신들의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대요. 그래, 네가 이 정도 했으니까 정말 잘한 거야. 이게 아니라 재민이가 이렇게 해서 정말 잘했고 뭐 가은이도 오늘 조금 늦긴 했지만 그래도 불이 나게 와서 정말 잘했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칭찬을 하라는 거죠. 왜냐면은 방금 본 것처럼 여러분이 이룬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칭찬을 받았구나, 이런 게 필요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거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Use your imagination. 여러분의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라고요. 무슨 말이죠? 첫 번째, 포스트. 게시하십시오. 그래프들을 보여주세요. 어떤 그래프죠?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What the team has achieved. what의 목적어가 없네요. 아, 죄송합니다. achieved의 목적어가 지금 안 보이죠? 불완전한 문장 맞습니다. 선행사도 없고요. 그 팀이 무엇을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래프를 올리래요. 그러니까는 점점 우리의 성과가 이만큼 올라가는구나. 그걸 보여주는 그래프를 게시해야 되겠죠. 두 번째, 마크. 여기서 마크가 표시하다, 그런 뜻은 아니고 마킹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축하하다라고 제가 적어놨네요. 뭐 기념하다, 축하하다라는 뜻이에요. 축하하십시오. 무엇을? 업적을 축하해 주세요. 무엇의 업적인데요? 주요한 milestones, 뭐 중대한 일, 획기적인 일. 됐습니까? 중대한 일들을 이루는 것을 축하해 주세요. 됐나요? 또는 어떤 목표들과 관련해서도 축하해 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by bringing in, 가지고 옴으로써요. 샌드위치를 가지고 오는 건데 for lunch,
점심을 위한 샌드위치거든요. 모두가 나눠 먹을 수 있는 점심으로 먹을 샌드위치를 가지고 옴으로써 목표들과 중대한 일들의 업적을 축하해 주라는 겁니다. 이런 거겠죠? 야, 이거 먹으면서 하자. 내가 샌드위치 준비했거든? 쌤 그게 웬 샌드위치예요? 이번에 너네가 정말 잘해서 쌤이 한턱 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샌드위치. 이것도 구체적인 감사를 표현하는 거겠죠. 또는 putting up 이렇게 표현하는군요. 됐습니까? by ing에 걸려있다고 보세요. bringing, putting 됐습니까? putting up balloons 풍선들을 설치함으로써 됐어요. 풍선도 설치하고 혹은 샌드위치 파티도 하고 그런 것을 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혹은 send 보내십시오. 감사 편지들을 보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야말로 정말 구체적인 감사 아니겠습니까? When you ignore success, people think it doesn't matter and stop trying. 감사를 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이러이러할 때 여러분이 무시할 때 무엇을? 성공을 무시하게 될 때, 즉 잘 해온 것을 칭찬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을 때 그러한 것을 무시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무엇을? 명사절 접속사 목적어 대시 생략이 되어 있네요. 무엇을 생각할까요? It doesn't matter. 야 이거 뭐야? 중요한 거 아니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Stop trying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stop ing 하면은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의미상으로 to try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 라는 그 의미를 가진 투부정사는 쓸 수 없겠죠. 됐습니까? 성공을 무시할 때 분명히 가은이랑 분명히 은빈이가 무엇인가 이루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무시하고 감사하지도 않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야? 중요한 거 아니었어? 하면서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시도하는 것을 멈추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발전이라는 건 없어지겠죠? 그쵸?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없어질 겁니다. 됐습니까? 감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이고 긍정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마지막 문장에서는 예시들이 등장했었고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뭐 여러분을 가르치면서 저도 이 글 읽으면서 느꼈거든요. 아시겠지만은 뭐 재민아 나는 칭찬을 좀 많이 하는 편인가? 그래요? 그럼 다행이에요. 제가 느꼈을 때는 저는 칭찬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물론 그래서 더 말을 자주 하죠. 고생했어요. 수고했어요. 아유 뭐 이 정도면 잘한 거지.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느낀 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할 필요도 있겠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이번의 주제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의 주제문 뉴스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뉴스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 여러분 제가 좀 어려운 지문 같은 경우는 미리 예시를 전달하고 들어가는데요. 뭐 이것도 뭐 어렵진 않지만 예시를 전달할게요. 혹시 뭐 바쁘시긴 하겠지만은 TV에서 뉴스 보시는 분, 재민이 봐요. 신문 보시는 분 없어요? 그럼 재민이 뉴스 본다 그랬죠? 무슨 뉴스를 봐요? 방송사. 어떤 방송사 거? 딱히 보고 싶어 오, 3사 전부 다. 그러면은 그냥 좀 편하게 얘기하세요. 재민이가 보기에 정말 정확하고 공정한 내용을 전달하는 건 어떤 부류의 방송사의 뉴스예요? 제가 그걸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렇군요. 요건 제가 전달하지 않을게요. 목소리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그 뉴스 채널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뭐 공영방송 3개를 포함해서 뭐 제2사도 있겠죠. 연합땡땡도 있고요. TV조선도 있고요. 그렇죠? 혹은 기타 다른 뉴스 매체들도 많고요. 그거 알아요? 불교 뉴스도 있어요. 그쵸? 뭔지 알죠? 기독교 뉴스도 있고요.
일부 나이 드신 분들께서 혹시 이런 분들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아, 나는 그 뉴스 채널 아니면 난 그거 안 봐. 나는 다른 뉴스 채널은 안 봐. 난 꼭 이것만 봐 하시는 분 혹시 알아요? 재민이 주변에? 보통 나이 드신 분들께서 특정한 신문사를 고집하시기도 해요. 조선일보만 본다. 아니면은 동아일보만 본다. 그런데 그 뉴스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죠? 뭐가 좋은 뉴스예요? 한번 이렇게 여쭤볼까? 재민아, 뭐가 좋은 뉴스지? 근데 그 3사가 다 정확한 걸 다 전달하지 않나요? 핵심적이고 더 간단한. 그렇지. 그럼 봐봐봐. 좋은 노래, 인기 있는 노래라는 것은 뭐 빌보드 차트라든지 아니면 음원 차트에서 그게 딱 순위가 정해지잖아요. 근데 뉴스, 공정한 뉴스, 이거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가은아? 그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럼 뉴스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맨 마지막에 나오게 될 겁니다. 각주 달려있는 단어 한번 봐볼까요? 노머티브가 나오는데요. 규범적인이라고 나와 있지 많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노머티브의 1번 뜻이 뭐 규범적인도 있긴 하지만 표준적인이란 뜻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준적인이란 뜻도 있고요. 됐습니까? 무엇인가 기준이 돼야 하고 무엇인가 표준이 되어야만 하는 게 바로 normative, 규범적인이란 뜻이고요. 그게 아마 마지막 문장에 있을 겁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아까 가은이가 얘기를 참 잘하셨는데요. 뉴스가 어떤 뉴스가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The quality of news 됐습니까? 질인데요. 무엇의 질? 뉴스의 질은 어렵습니다. 뭐 하기에 어려워요? 측정하기에 어려워요. 그쵸? 너무 많은 뉴스 채널들이 있어요. 근데 뭐가 좋은 뉴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뉴스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어려워요. 왜냐면 they are no agreed upon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standards. 일단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어떤 기준입니까? 합의된 기준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합의된 기준이 없다라는 건 뭐 이런 거 없죠. 뭐 뉴스가 어떻게 하면은 뭐 좋은 뉴스인가 이런 기준이란 게 아예 없습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학생은 이 뉴스를 보고 어떤 사람은 저 뉴스를 보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뉴스만 보고 합의된 기준이란 건 없거든요. 근데 그 기준들은 뭐죠? 주격관계대명사하고 위치 전환 가능하겠죠? 만족시켜주는 건데요. 그렇죠. 모든 사람의 정의를 만족시켜주는 합의된 기준들은 없습니다. 무엇의 정의인가요? 그렇죠. 높은 질. 맞아요. 고품질의 정의를 만족시켜주는 합의된 기준이라는 게 다 아예 없기 때문에 뉴스의 질을 측정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보는 뉴스가 다르고 그렇게나 많은 채널들이 있는 이유는 합의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뉴스의 질을 측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방금 본 것처럼 합의된 기준이 없어요. 그렇네. 좀 간단하게 우리가 말을 바꿔서 설명하면 정말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은 사실 정의하기는 편할 거예요. 그렇죠? 모두의 입맛에 맞아야 되고. 근데 이 뉴스라는 건 어떻습니까? 합의된 기준이 없다라는 건 모두를 다 충족시켜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사람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었으면은 대한민국에는 하나의 뉴스만 있었겠죠. The term, 용어. 어떤 용어인데요? 앞에 나온 그 질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냐면요. 어떤 속성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리고 서비스를 가리키기도 해요. 또는 어떤 능력을 가리키기도 하는데요. 다시 그 능력이란 건 뭐냐면 또 주관대네. 그리고 여기서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니까 생략시킬 수도 있겠고 충분히 위치로 전환할 수도 있죠. 어떤 능력이요? is highly valued. 매우 가치 있게 여겨지는 건데 어디 안에서 특정한 집단이나 아니면 공동체
속에서 매우 가치 있게 여겨지는 뭐 퍼포먼스나 서비스나 속성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여기 말만 잘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말을 해도 될까요? 특정한 정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특정한 정당. 그러면은 그걸 그룹이라고 하자고요. 특정한 정당 이렇게요. 이 정당 내에서 매우 가치 있게 여겨지는 속성이나 서비스 뭐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게 바로 질이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뉴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는 뉴스들이 많이 있어요. 아시죠? 파란 색깔 뉴스, 빨간 색깔 뉴스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쪽 정당을 지지하는데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뉴스를 보게 되면은 나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가치 있는 뉴스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나라는 정당에게 있어서 그걸 제대로 보여주는 뉴스만을 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품질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뉴스라는 건 어떨까요? Defining quality. 이 질을 결정하는 것은, 질을 정의를 내리는 것은 이제 따라서 어떻답니까? 그렇지. Context dependent. 상황에 의존하며 field specific. 분야에 국한되어 있고, 즉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한정적인 분야이고 subject to 뭐뭐의 대상입니까? 이 단어 제가 많이 강조했죠. 예전부터요. 뭐뭐의 대상 안에 있습니까? 개인적인 선호도와 취향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 결국에 이 질을 정의하는 것은 어때? 상황에 달려 있어. 그리고 어떤 분야에 국한되어 있고 그리고 개인의 선호도와 취향의 영향 아래 있답니다. 이걸 뉴스에 적용시켜 보세요. 뉴스에다가요. 예를 들어서 스포츠 뉴스를 좋아하십니까? 그러면은 뭐 방송 3사보다는 스포츠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채널이 있죠. 그러면은 field specific 그 분야하고 관련된 뉴스를 보면 되겠죠. 혹은 뭐 나의 선호도가 특정한 정당을 지지한다면 그 정당을 지지하는 뉴스를 보면 되겠죠. 이렇게 뉴스의 질을 측정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 질이라는 것 자체가 특정한 집단 내에서 매우 귀중하게 여겨지는 것으로 언급하기 때문에 뉴스의 질을 측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질을 정의하는 것은 개인의 선호도와 개인의 취향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은 개인마다 선호도가 다르고 개인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뉴스의 질을 측정하기는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뉴스가 좋은 뉴스고 어떤 게 나쁜 뉴스인지 아예 결정할 수는 없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뉴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 친구는 이제 후반부에서 설명이 됩니다. It is important to note, however. 하지만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뭐 하는 것이 중요하죠? To note. 주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무엇을 주목해야 될까요? Compared to other cultural products. 뭐뭐와 비교했을 때, 무엇과 비교했을 때 다른 문화적인 제품들 뭐와 같은 거냐면 음악 그리고 그림들 됐어요? 음악과 그림과 같은 다른 문화적인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무엇을 주목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저널리스틱 컨텐츠는 됐습니까? 얘들아 이게 저널리즘의 내용인데요. 그럼 말을 돌릴게요. 은빈아. 뉴스. 됐어요? 음악과 그림과 같은 다른 문화적인 제품들과 다르게 어떻다? 뉴스라는 것은 참 독특합니다. 뉴스의 내용이라는 것은 참 독특하다. 왜? 왜냐면 그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속성?
시민적인 속성, 그리고 이 단어 알지? 민주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됐습니까? 생각해 보자고요. 혹시 은빈이가 아까 요즘에 이거 그 헤드셋 끼고 다니시던데 혹시 은빈이가 방금까지 들었던 노래에는 민주적인 속성이 들어가 있나요? 독재를 미워하고 그리고 그건 아니죠? 가은이가 이게 휴대폰을 가끔 웹툰 보시는 것 같던데 혹시 가은이가 보시는 그 그림에는 어떤 시민적인 속성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봐. 일반적으로 음악과 그림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좋은 음악이고 어떤 게 인기 있는 웹툰인지는 딱 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뉴스는 참 그 질을 정하기는 어려워요. 어떤 게 좋은 뉴스냐? 그걸 알기는 어렵지만 뉴스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엇입니까? 뉴스는 일단 독특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뉴스라는 것은 시민적 그리고 민주적인 속성을 띈다고요. 혹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국가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혹시 뭐 많지는 않겠지만 독재를 찬양하는 게 일반적인 통념일까? 독재? 뭐 예를 들어서 우리랑 가까운 북한. 북한은 독재를 하는 게 맞잖아요. 혹시 재민아, 다른 나라들에서 북한이 독재하는 것을 찬양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또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도 독재 국가가 있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뉴스라는 것은 민주적인 속성을 띈다라는 면에서 참 독특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일단 첫 번째 힌트는 좀 나온 것 같아요. 뉴스의 속성은 뭐냐면 바로 민주적인 속성을 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는 첫 번째 힌트라고 봤었거든요. 그 힌트가 여기서 나올 거예요. 갑시다. The idea. 이런 생각인데요. 어떤 생각이냐면 press, 언론이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직역할게요. 언론이 무엇이다 라는 생각. 네 번째 재산이다. 라는 생각은 됐습니까? 언론이 네 번째 재산이다? 아, 이건 진짜 뭔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그래 찾아봤거든요. The Fourth Estate가 뭔가 찾아봤더니 그냥 뉴스예요, 뉴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자고. 언론은 뉴스야.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하지. 그치? 말이 좀 이상해.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뉴스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할게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쵸? 뉴스라는 것은 stems from 어디에서 생겨나는 거냐면 어디에서 생겨나다. 언론은 정말 좋은 뉴스여야만 해. 이러한 생각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거냐면 이러한 기대에서 생겨납니다. 어떠한 기대에서 생겨나죠? That high quality journalism promotes democratic ideals. 됐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동격의 대신에요. 그래서 위치로 바꿀 수 없어요. 동등 구조예요. 이러한 기대에서 나옵니다. 어떤 기대인데요? 잘 봐. 뉴스의 질을 측정하기 어렵다 그랬지 수빈아. 근데 잘 봐봐. 높은 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뉴스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생겨나는 거 맞겠죠? 어떤 기대에서 생겨난다고요? 높은 질의 뉴스라는 것은 됐습니까? 이것도 저널리즘. 그냥 저널리즘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냥 뉴스로 할게요. 높은 질의 뉴스는 촉진시켜야 합니다. 무엇을 촉진시킵니까? 바로 민주적인 어떤 이념들을 촉진시켜야만 해요. 아, 이게 뉴스의 길을 측정하는 거군요. 뉴스의 질을. by 뭐 함으로써요? playing 어떤 역할을 함으로써인데요. 무엇의 역할입니까? watchdog. 여러분 지켜보는 개잖아요. 그쵸? 감시견이에요. 감시견. 감시견의 역할을 함으로써 됐습니까? 감시견. 요거 말이 좀 이상하긴 하죠. 그럼 뭐 감독자 뭐 이렇게도 괜찮겠죠. 뭐 지켜보는 자 이런 식으로요. 감시견의 역할을 함으로써 민주적인 이념들을 촉진시켜야 되고 계속 이어지네요. 제공해야 합니다. 대중의 포럼.
어떤 공공의 장이란 뜻이에요. 즉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포럼도 제공해야 되고요. 그리고 serving 어떤 역할도 해야 합니다. 무엇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까?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로서의 역할도 해야 한다라는 면에서 저널리즘이라는 것은 민주적인 속성들을 장려해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이 시민적, 민주적인 속성을 띈다라는 면에서 뉴스라는 건 참 독특해요. 왜요? 혹시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음악이나 그림은 이러한 속성을 띱니까? 아예 그러한 속성은 안 띨걸요? 재민이도 노래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민이가 듣는 노래는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해 주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라는 게 참 독특한 거 아니에요? 왜요? 뉴스는 어떤 기능을 합니까? 바로 민주적 여기 데모크라틱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적인 사상을 촉진시키고 그리고 감시견의 역할을 하고 공공의 장을 제공하고 방금 본 것처럼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네요. 그래, 뉴스라는 건 정말 독특한 역할을 하는 거 맞네요. 뉴스는 참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듣고 있는 노래나 여기 나온 것처럼 그림은 이런 속성을 띠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참 독특하고 뉴스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뭔지 알겠습니까? 뉴스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은 이런 것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계속 재민 씨한테만 여쭤보는데요. 재민아, 혹시 재민이가 보는 뉴스는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충족시키나요? 또 이것도 중립으로 딱 취하시네요. 만약에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보시는 뉴스가 진짜 이런 뉴스라면 질 높은 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오늘 한번 가셔서 한번 여쭤보세요. Therefore, 따라서 when discussing, 우리가 의논을 하게 될 때 뉴스의 질에 대해서 우리가 의논을 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discuss는 타동사라서 전치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바로 목적어 붙여요. 뉴스의 질을 논의하게 될 때, 즉 이런 거죠. 어떤 뉴스가 좋은 뉴스냐? 그럴 때 규범적인 측면들은 cannot be overemphasized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냥 하나의 수거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overemphasize가 무슨 뜻일까요? emphasize는 강조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over면은 더 많이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cannot be PP 구조.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그냥 넣어줄게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cannot be PP.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cannot be overemphasized.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뭐를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이 규범적인 측면들이라는 것은 무엇인데요? 바로 이러한 기준이 되는 측면들, 이러한 것이 강조가 돼야 한다라는 거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뉴스의 질이 아니겠죠, 수빈아? 아나운서분이 예쁘신데요? 그건 좋은 뉴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혹은 뭐 이런 거요. 기상캐스터가 말하는 그 내용이 정말 정확해요. 일기예보가 정말 짱이에요. 그것도 이제 뉴스의 질을 측정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뉴스의 질을 측정하는 규범적인 속성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면에서 다른 것들과 독특한 성격을 띠는 게 바로 뉴스의 질이더라 라고 말하면서 끝납니다.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뉴스의 질을 측정하는 건 어렵다. 사람마다 다르지 않냐. 하지만 뉴스는 이러한 속성을 띠게 될 때 좋은 뉴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규범적인 측면들을
잘 지킬 수 있겠죠. 됐습니까? 여기까지가 2번 지문이었고요. 다음 3번 지문으로 갑시다.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이 친구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근데 조금 걱정돼요. 말장난 치는 거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거든요. 4강의 3번의 주제문은 적과 반대자라는 뜻입니다. 적과 반대자, 이게 주제문인데요. 각주 달린 단어가 두 개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각주는 legitimately,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라는 뜻이죠. 정정당당하게 라는 뜻. 그래서 legitimately, 첫 번째 각주는 원래 알고 있으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각주 보이십니까? receive, 이건 꼭 외우자. 혹시 몰랐다면 꼭 외우자. 혹시 몰랐다면 receive는 희미해지다 라는 뜻이죠. 차츰차츰 사라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쇠퇴하다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receive는 꼭 좀 외워주시고, 첫 번째 각주는 외우지 말라라는 거 아닙니다. legitimately,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라는 것도 나오니까 외우시면 좋겠네요. 이게 legitimacy라는 명사로 많이 나오거든요. 합법성, 정당성 이렇게 나오니까 두 단어나 외워주시고요. 여러분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은빈이한테 한번 여쭤볼까요? 은빈아, 적이라는 것과 반대자라는 건 서로 동일한 개념일까? 다른 개념일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적? 반대자? 기본적으로 나하고 맞서는 사람들이 적과 반대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은빈이처럼요. 좀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맞지 않을까? 그거 내가 여쭤볼까? 가은아, 나라는 사람은 가은이에게 적이에요? 반대자예요? 네, 저는 반대자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재민이가 최근에 겪었어. 재민이가 선생님 저 안 돼.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뭐만 하면은 안 돼. 가은이가 종종 미타임을 가진대. 안 돼. 저는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할게요. 저는 반대자입니다. 근데 재민아, 내가 그냥 너가 싫어서 반대하는 걸까? 그건 아니죠. 가은이가 미타임을 가지는 거를 싫어해서 내가 가은이한테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반대자는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될 수도 있고요. 원장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좋은 쪽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는 반대하는 겁니다. 근데 적은 어떨까? 적은 어떻게 하면 저 새끼 뒤통수를 한번 치나? 예, 적은 이런 개념으로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걱정됐다는 건 뭐냐면은 적이라는 것과 반대자라는 것은 결코 같은 선상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가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One thing, 한 가지 것인데 that 블라블라블라 볼까요? 여러분 요거 keep in 사이에 목적어가 안 보여요. 그러면 됐습니까? 여기에 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는 거네요. 위치로 바꿔도 괜찮죠? 한 가지 것인데 그게 뭐냐면 관리자들이 뭐 해야 하는 거예요? Keep in mind. 마음에 새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미는 기억하다. 관리자들이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것은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됐어요? 여기서 그들은 수빈아 관리자들이요 should mend 해야 됩니다. mend 고치다란 뜻인데요. 수리하다란 뜻인데요. 관리자들이 고쳐야 한대요. 무엇을? 좀 뜬금없니? 울타리를 고쳐야 한대요. after, 뭐 한 후에 어떠한 싸움이 있고 나서는 울타리를 고쳐야 한다라는 것이 관리자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고쳐야 된다는 건 또 뭔 말이야? 이게 정말 물리적인 울타리일까? 아니면은 비유적인 울타리일까? 이거는 글의 후반부에서 나올 겁니다. 근데 기억은 해놔봐봐요. 울타리를 고쳐야 된다. 싸우고 나서. 해볼까요? 나오기 시작합니다. 반대자들은 are not, 아닙니다. 꼭 반드시 적은 아니에요. 일단 반대자는 적은 아니네요.
비슷한 선상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은빈아. 근데 반대자는 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런지 한번 가볼까요? An opponent. 반대자는 disagrees with. 전치사 끌고 나와요. 자동사거든요. 반대자는요,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On the issue. 어떤 문제하고 관련해서 여러분의 말에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쵸? 뭐 어디 갔다 온다고 하면은 안 돼. 야, 그럼 너 그거 밀리면 어떡할 건데? 야, 재민아, 너 꿈들에 가면은 그거 어떡할 거야? 못한 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오늘까지만 미타임을. 안 돼. 야, 시험 기간인데 뭔 소리 하는 거. 안 돼, 안 돼, 안 돼. 맞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렇긴 하죠. 하지만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적들은 이런 사람들인데요. with whom.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일단 봐볼까요? 전치사 플러스 whom이에요. 구조를 봐야 돼요. 원래 이런 거 많이 했었다. 얘 자리 원래 어디야? 요 놈의 자리 원래 여기지. 원래 여기가 저기 앞에 with의 자리인 거 맞지? 근데 기억나니? 전치사에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어떻게 할 수 있어서 가은아? 전치사를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으로 끌고 오게 되는 거 맞잖아요. 요렇게 땅 여기에 붙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수빈아 언제나 with whom이 맞는 건 아니야. 왜? 저기에 with가 붙어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with whom은 틀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 왔다 갔다 조심하시고 만약에 가은아 with가 저기에 있을 때 그쵸? 저기에 있을 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맞죠?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거니까 그때는 whom보다는 선행사를 봤었을 때 that이 더 좋아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with가 없는 상황입니다. with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 선행사를 봤었을 때 그때는 관계대명사 that이 좀 예쁘긴 해요. 구조적으로 봐서 특정한 선행사의 계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는 that은 안 된다라는 말을 관계사에서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전치사를 끌고 오게 될 때 전치사의 목적어의 계열이니까 with who도 안 되는 거고 전치사 that도 안 되는 거니까 with that도 안 되는 거고 여기서는 with whom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전치사 who도 안 됐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왔다 갔다 구조를 조심하고 서술형 영작을 조심해 보세요. 하지만 적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with whom. 너가 또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부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다르다고요? 반대자는 단순히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적은 어떻다고요? 부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누구죠? 가은이한테 여쭤봤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반대자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수빈이한테 여쭤볼까요? 혹시 수빈아, 나랑 너와의 관계가 부정적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잘 지내요. 재민아, 우리 부정적인 관계입니까? 그거 아니죠. 그럼 저는 적은 아니에요. 그렇죠? 대신에 여러분이 더 좋은 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안 돼. 이거는 해야 돼. 단어 시험 다음 주까지 끝내. 선생님 저 못 끝낼 것 같은데요. 무조건 끝내. 여러분을 위해서 반대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죠. 됐습니까? 일단 다르다는 걸 먼저 보여준 거예요. That makes it personal. 이것은 그것을 개인적으로 만들긴 해요. 그리고 나서 You can often work with the opponent. 여러분은 종종 작업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반대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요. 맞잖아요, 가은아, 은빈아. 우린 서로 반대자인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고3 시험을 위해서요. 그렇죠? 그리고 strategize. 여러분, strategy의 동사예요. 전략을 짜다란 뜻이에요.
근데 strategy를 알면 안 외워도 되죠. 그게 전략이라는 명사니까요. 그쵸? 그리고 전략을 짤 수도 있습니다. 어디 쪽으로요? mutual successful outcomes. 이게 얘들에게 상호적으로 이런 뜻이긴 하잖아요. 이게 서로란 뜻이에요. 서로 성공적인 결과들을 향해서 전략을 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일단은 you can often walk. 1번 조동사 and 기점으로 2번 조동사가 같이 죄송합니다. 1번 동사 원형, 2번 동사 원형이 같이 걸려 있네요. 자, 반대자에 대한 또 다른 특징이 나왔습니다. 반대자는 무엇입니까? 반대자는 함께 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공적인 결과를 향해 전략을 짤 수도 있고요. 그래, 원장님을 생각해봐. 혹은 재민아, 실장님을 생각해보라고요. 원장님께서 얼마 전에 입시 컨설팅 해주셨잖아요. 그쵸?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 전략을 짜는 거 맞잖아요. 실장님께서 생기부 봐주시는 거 그거 엄청 힘든 일이거든. 실장님 주말 다 반납하고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컴퓨터로 그거 작업만 하고 계세요. 그럼 결국에는 여러분과 반대자의 계열은 맞긴 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더 좋은 쪽으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나 원장님이나 실장님은 반대자입니다. 하지만 적들은 어떤가요? 비교과 강조부사 맞죠? 훨씬 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consequently 그 결과로 봤었을 때요. 훨씬 더 위험한 자들이고요. 이제 다른 거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까? 적은 또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관계 자체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위험하대요. 그러게. 혹시 그런 표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웃음 속에 칼을 숨기고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적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쟤네를 골려줄까라는 식으로 미소 속에 칼을 숨기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빈아, 이제 적과 반대자는 똑같은 계열이 아니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누구일까요? 여쭤볼까요? 재민아, 여러분의 부모님은 반대자예요? 적이에요? 반대죠. 당연한 거죠. 대답이 좀 늦게 나오길래 조금 큰일 날 뻔한 줄 알았는데 반대자가 맞죠.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에게 반대자고요. 적은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들아, 첫 번째 문장 기억나니? 싸움이 있고 나서 울타리를 고쳐야 한다. 이런 말 기억하십니까? 가봅시다. Try to keep opponents from becoming enemies and work to turn enemies into new opponents. 됐습니까? 일단 keep A from ing. 오랜만에 나온 거 맞지? keep A from ing. A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기억하니? 조금만 적어볼까? keep A from ing. A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 바꿔 쓸 수 있는 거 stop 있잖아. 또 뭐 있었어? prevent. 요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많이 봤던 거잖아요. stop A from ing, prevent A from ing. 그리고 제가 나올 때마다 제가 쫙 써드리면서 외워라 라고 했었거든요. 이제 그 실력 좀 한번 봐봅시다. 하나만 얘기할 수 있어. 하나? 딱 하나. 자동차 이거 못 지나가게 이거 내려온다 그랬잖아. 은빈아, 뭐가 있을까? 아니 힌트 줬잖아. 자동차 못 지나가게 이거 막는 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그렇지. 그거 뭐야 뭐? 바 있잖아 바. 바보야 바.
막대기! 못지나게 막는 거! buy from ing. 또 뭐 있어? 야, 얘 진짜 여기다가 수두룩 썼었다. 여기다가 내가 진짜 여기 다 외우라고. 또 뭐 있어? 눈을 다 피하시네. 아이고. 아, 왜 맨날 나만 외우는 거야 도대체? 아, 오늘 반대자 좀 돼야 되겠네. 아, 언제 외울 거야 진짜. 야, 전략을 짜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언제 얼마나 하고 있어. 아, 몇 개만 하자. 아, 게임 하니 재민이? 야수해. 어떤 캐릭터 이거 해. 벤. 씨, 벤들 나만 외워 진짜. 또 히빗 있잖아. 히빗 친구들. 히빗. 프로 히빗. 인히빗. 요 정도. 야, 더 안 해. 요 정도만 할 거야 나. 이건 외우고 더 외우자고. 가은아. 가은이랑 은빈이 이거 정당 외웠어야 돼요. 응당 이건 진짜. 쫙 썼었다. 뭐 디터, 디스코리지, 홀드백. 아유, 오늘 내가 반대자 되겠습니다. 다시요. keep it from ing요. A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 금지 동사 막 이런 표현이 있었었죠. try to 부정사 ing로 바뀌면 안 됩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반대자들이 뭐가 되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그치? 반대자가 적이 되는 걸 막아야 해요. 그렇잖아요. 괜히 우리한테 나쁜 관계 가질 사람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맞죠? 반대자가 적이 되는 걸 막아주세요. 그리고 노력하십시오. to turn. 바꾸기 위해서요. 무엇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적을 무엇으로 바꿔야 돼요? 단지 그냥 반대자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시라고요. 이게 바로 울타리를 고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 나하고 수빈이가 싸웠어. 그럼 우리의 관계, 그 울타리가 튼튼해질까 부서질까? 그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관계, 그 울타리는 부서질 거야. 그럼 나하고 수빈이가 싸웠는데 나 이거 수빈이가 어떻게 한 방 먹이지? 진짜. 의자에다가 물을 부어 놓을까? 앉을 때 팍팍 축축하게. 단어 시험지 일부러 없앨까? 혹시 제가 이렇게 되면 적이 되는 거예요? 반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싸웠을 때 울타리를 고치라는 건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빠르게 대처하라라는 거 아닐까요? 왜요? 제가 적이 되는 걸 막아야 되는 거 맞죠? 그리고 혹시 여러분에게 적이 있습니까? 그럼 다시 반대자로 바꾸면 되는 거네요. 그 우정의 관계 혹은 뭐 교우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싸웠다면 얼른 수정을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적으로 전환될 수 있으니까요. 됐죠? 안 어려워요? find, 찾으십시오. 어떤 점들을 찾아야 될까요? 그렇지. 합의점을 찾으세요. 동의하는 지점들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find ways, 방법들을 찾으세요. 어떤 방법? You can legitimately support those who were your opponents네요. 됐습니까? 여러분이 뭐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정당하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요. 그러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 그렇구나. 여러분의 적이었었던 사람들을, 죄송합니다. 반대자군요. 큰일 뻔했네. 반대자들이었던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거 맞죠? 여러분 이거 ways하고 you에다 제가 꺽쇠 땅 이렇게 쳐놨잖아요. 보통 제가 뭐 관계사가 들어가는 자리에 보통 이렇게 하긴 하는데요. 그렇죠? 뒷문장 어떤 문장인지 볼래요, 은빈? 주어 나왔고요. 동사 나왔고요. 동사의 목적어도 나왔어요. 그럼 완전한 문장이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완전한 문장 같은 경우 막 접속사도 있긴 하겠지만 관계부사 기억하십니까? 물어볼까요? way 계열. 가은아, 더 way하고 어울리는 것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지? 그치. 근데 그 how가 way랑 같이 쓰일 수 있나 없나?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how가 들어가면 안 되겠지. 됐습니까?
혹은 뭐 그 how를 바꿔 쓸 수 있는 관계부사의 대용 that 그건 되는 거 맞죠? 혹은 그 how를 바꿔 쓰는 in which 맞습니까? 그거 쓸 수 있습니다. 변형 조심하세요. The subject of the fight will eventually recede. 그렇네. 지금 그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The subject. 무엇인가의 주제, 소재인데요. 이 싸움의 주제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차츰차츰 희미해질 거예요. 그렇겠죠. 계속해서 싸우면 어떻게 될까? 완전 적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라는 거지. 은빈이랑 나랑 막 투닥투닥 거리고 있어요. 그럼 내가 은빈아 미안해. 그냥 우리 이렇게 합시다. 합의점을 찾으면 결국에 우리 싸움은 이제 멈춰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반대자가 적이 되는 거를 멈출 수 있겠죠? 싸움의 주제는 점점 희미해질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필요는 할 겁니다. 무엇을? 그 관계를 필요로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바로 좋은 관계. 적과의 관계가 아니라 반대자와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적과 반대자는 저도 처음에 비슷한 선상인 줄 알았으나 첫 번째 카트를 보니 적과 반대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반대자는 누구인지 혹은 적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죠? 반대자가 적이 되는 걸 막아야 하죠. 적이 반대자가 되는 거로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겠죠. 적을 반대자로 바꾸도록 노력하라라고 나와 있으니까. 적과 반대자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4번 지문을 들어갈까 했는데 4번 지문은 여러분 한번 봐봐요. 3번이랑 4번 중에서 뭐가 조금 덩치가 큰지 한번 봐보시고 이 4번 지문은 그냥 제가 느끼는 건데요. 조금 무거워요. 4번 지문은 좀 무겁고 첫 번째 문장부터 세 번째 문장까지 말풀이를 조금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4번 지문은 무엇이랑 저는 반대 내용으로 봤냐면은 30쪽 한번 봐볼래요? 5강의 함의 파트 1번 있죠? 이거랑 좀 반대되는 글처럼 제가 느꼈거든요. 그리고 5강의 1번도 조금 심오합니다. 그래서 4강의 4번은 오늘 끝내지는 않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시간을 제가 잡을 거고 말풀이를 조금 할 거거든요. 오늘 수업은 4강의 3번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할게요.